안녕하세요, 박노성입니다. 오늘 마포에서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가 있었죠. 출판산업진흥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저자나 출판사나 서점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에 전자책 사업자나 도서관은 70%가 넘게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제 사무실에서 코엑스몰의 반대 방향에는 또 하나의 오프라인 서점인 최인하 책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기획 출신인 최인하 부사장님과 역시 제1기획 출신인 정치현 대표님이 공동으로 창업한 서점이죠. 고즈넉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계단에 오르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크리에이터와 기획자들 또 훌륭한 카피라이터들이 추천하는 도서가 단정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추천 도서 목록을 볼 때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권도 산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온라인 서점 앱을 켜고 주문을 하면 10% 할인된 가격에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서점에서 책을 사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인하 책방은 뭘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걸까요? 최인하 책방 하면 맛있는 커피나 좋은 강연이 떠오릅니다만 그게 책방의 본질은 아니죠. 책방은 책을 팔아서 이익이 나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네 서점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 서점이 수익이 나는 구조였다면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도 저렇게 영풍문고를 힘들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여기서 뭔가 기울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 폐지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한 달간 총 20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 동네 서점 살리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5개로 감소했고요. 오프라인 서점은 2009년 2846개에서 2017년 2050개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할수록 좋지만 중소서점과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같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약이 붙었고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 할인만을 가능하게 하였고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의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하게 할 수 있었던 조항마저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기관의 입장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면 늘 그 논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마무리되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정부의 답변 이후에 합의된 내용에는 애초에 문제 제기한 사람의 의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기 마련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거나 후생을 높여달라는 취지가 합의사항 어디에도 묻어있지 않기 마련이죠.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문에서 본 것처럼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온라인 서점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이 10% 할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동네 서점은 전멸로 이어졌습니다. 동네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1,000원에 파는 도서를 온라인에서 900원에 판매합니다. 게다가 배송료도 받지 않습니다. 동네 서점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왜 동네 서점은 10% 할인을 안 해줄까요? 도서정가제 때문일까요? 그럼 왜 온라인 서점은 10% 할인해 줄까요? 이게 도서정가제 위반은 아닙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의 자본력 게임으로부터 영세 서점을 지켜줍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 온라인 서점에서는 대량 매입으로 정가의 30~40%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종종 했었죠. 저 역시 온라인 서점 할인 행사를 꼬박꼬박 챙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가격 교란이 올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도 도서정가제 폐지 반대에 한몫을 하고 있죠.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서점이 80% 할인을 진행하면 동네 서점은 다 죽는다. 그래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우려는 처음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던 2002년 당시의 출판계의 견해와도 일치합니다. 당시 신간의 할인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를 개정하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만 그만큼 영세 출판인들과 지역 서점에 돌아가는 책값의 이윤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펼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정가제의 찬반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 폐지에 찬성하는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네 서점 운영만으로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내용은 다음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유지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서점의 대량 매입 할인 공세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10% 할인 재량권이 있지 않은가? 동네 서점도 온라인 서점과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해라. 예스24와 아마존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점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니 최고의 온라인 서점을 모토로 시작했던 두 기업의 창업 정신이 잘 유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스24와 아마존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아마존은 더 이상 서점이 아니죠. 쇼핑몰입니다. 책만 팔아서는 수익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아마존은 책을 판 돈으로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스24는 2021년 6,15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성장세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서점은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는 반면 예스24는 무료 배송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처럼 다른 제품을 팔 이유도 없고 오프라인 서점보다 10%나 저렴하니까 그야말로 책만 팔아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죠. 저는 어릴 적 꿈이 서점 주인이었습니다. 책과 책 읽는 사람을 좋아했고 책 읽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동네 서점을 운영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같은 제품을 온라인 서점보다 비싸게 파는데 누가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삼성동 코엑스몰의 그 금싸라기 땅에 치타야처럼 책이 살아 숨쉬는 서점을 만들지 못하고 단순히 전시용 책과 책장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신세계그룹의 고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이 무주공산과 같은 온라인 서점 시장에 쿠팡과 쓱닷컴은 물론 최근에는 네이버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동네 서점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도서정가제는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백원근 책가사회 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출판사 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46,982곳에서 2020년에는 67,203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발행 종수도 같은 기간 47,589종에서 61,181종으로 크게 늘었죠. 독립서점 수도 많이 늘었는데요. 도서정가제 시행 직후인 2015년 97곳에서 2021년에는 745곳으로 7배 넘게 늘었습니다. 도서평균 가격은 2014년 15,631원에서 2020년에는 17,116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에 출판 문화에 대한 다양성 확대와 국민의 도서 선택권이 늘었고 또 도서 접근성이 증가됐다며 개정 도서정가제가 출판업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회장은
무료 배송에 따른 실제적인 경제상 이익은 정가의 35%나 되는 만큼 인터넷 서점의 무료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은 책을 볼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마당 도서관과 영풍문고는 책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마당 도서관에 새로운 책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오래된 책이 즐비한 낡은 서가가 아니라 새롭고 싱싱한 책들이 넘치는 출판사의 잔치마당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정가제의 개정으로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이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별마당 도서관 같은 것의 책을 모두 영풍문고와 같은 전문 서점이 맡아서 판매, 관리, 운영하면 어떨까요? 스타벅스와 함께 매장을 여는 치타야 서점처럼 마침 그곳에는 스타벅스도 함께 있으니 책을 사려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동네에 좋은 서점이 가득한 그런 날, 별마당 도서관을 오픈하던 정용진 부회장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의 독서붐도 다시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